안녕하세요.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자, 오늘도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만우절이 그렇게 와닿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4월 1일 됐으니까요. 한 번쯤은 웃어주시고요. 매일 행정법과 같이 함께 4월을 시작하시는 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행정법 실력 늘어날 거예요. 자, 긴 말 남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령. 자, 요거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중간 단계에서 중간 행정 작용에서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행위냐 아니냐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물론 재량이냐 재량행위냐 그다음에 기속행위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전반적인 판례 입장을 묻는 문제였는데 국가작용 행위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을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 나온 거는 다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총괄적으로 다 두루두루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영역을 묻는 건 아닌데 대부분 행정행위였어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 생각하시면 뭐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행정행위는 법률보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자,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이고요. 효과 발생을 하는, 그 다음에 처분 등보다는 좁은 학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에서 자, 학문적 개념으로서 행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요. 권리의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침익이든 수익이든 복효든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실행위하고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처분 등의 처분 등보다 좁은 의미예요. 처분보다 좁은 학문적 개념이다. 처분은 좀 넓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넓은 개념을 쓰지만 처분 등보다는 좁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런 행정위가 법률 유보에 따라서 기소과 재량, 이렇게, 자, 법의 근거에 행정청의 자유를 조금 준다 그러면 재량이고, 자유 없이 법에 따라 구속되는 힘이 강력하게 미치면 기속이라고 표현하죠. 법률을 근거로 행정위의 기소, 재량을 검토하는 거지 당의 행정위만 보고 기속과 재량을 검토하는 건 아닌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또 효과 발생에서는 침익과 수익과 복효적 행정행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행위의 반대 개념으로서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에는 효과가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고요. 뭐 법률의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이,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되는 게 다단계 행정결정이죠. 자, 내부적 행위로서 작용으로서 요게 중간 단계, 중간적 작용은 요게 국민에게 미치는 이런 학문적인 행정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률의 취지, 법률의 입법의 취지, 그 다음에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률의 취지,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 이런 걸 모두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단계 행정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정결정이라는 것도 부분허가라든지 가행정행위,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요. 하지만 경계선을 쫙 넘는 뭐가 있어요? 확약. 자, 확약은 행정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구분돼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논의예요.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확약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결정,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인정한다라는 판례와 달리, 판례는 확약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게. 자, 기본적인 논의예요. 그래서 확약과 다단계 행정결정, 중간 단계 행위에 관한 그런 경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하고 한번 요거 문제 지문 살펴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러면 형성적 행정행위에서 많이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뭐 형성적 행정위가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정된 금액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형성적 행정위에 관한 문제긴 한데, 인가나 특허는 이거는 한마디로 형성적 행정에서 운수사업법을 시작할 때 쓰는 거야. 시작할 때. 하지만 시작 이후에 영업을 하다가
영업하다가 자 지급받은 보조금은 요거는 일종의 뭐예요? 법의 위반이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따라서 이 환수처분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어떤 영업시장에 관한 재량을 고려할 게 아니라 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로서 위반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지 여기서는 행정청이 재량껏 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시작의 인가나 특권은 형성적 행위로서 재량성이 높지만 그 영업을 하던 중에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시 환수하라는 명령은 일종의 제재나 바로잡는 법 위반을 바로잡는 시정명령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성이 높습니다. 이거 구별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듯이 행정행위 하고 나서 나중에 위반했을 때 또 다른 행정일을 할 때 이거는 성질이 같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관해서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자, 원래 재량은요, 행정청이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행위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행정청이 입증할 필요 없어요. 왜? 나에겐 약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쉽게 해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은 상대방. 자, 당의 행정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라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기속이요. 기속행위에 관한 이거 위법한 거 아니에요? 적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입증하냐면요. 기속은 법대로만 움직여야 될 행정청의 의무가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법대로 안 했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스스로 기속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왜 했다? 나는 기속행위대로 했다. 이거를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량에 관한 일탈남용은 주장하는 자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만 기속에 관해서는 행정청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재량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보험료 납부무 부존재 확인하는 소송은 자,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효력, 지위, 권한, 이런 걸 다투잖아요. 효력, 법률관계, 효력, 지위, 권한. 자, 이런 걸 다투는 건 직접 당사자끼리 다투어야 돼요. 만약에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 하시지만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하셔야지 한국소송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용보험 산재라고 했잖아요. 이건 공익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사법관계는 아니고요. 민사소송 아니라 당사자 소송 맞습니다. 한국소송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한 지문 어렵고 소중한 지문이었네요. 자, 그러면 4번 지문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기부채납,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자,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는 일정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확약에 보시면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양식업 같은 어업권을 주기 전에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면허를 받기 전에 하는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됐는데 이 우선순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판례를 많이 기억하셔서요. 이 판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확약이고요. 이거는 중간 단계 또는 다단계 행정결정의 일종으로서 여기에 소속돼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자, 이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많은 A, B, C, D 이런 자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를 우선 협정 대상자가 되면 나머지 업체는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이 업체만 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도 결국 이 사람은 탈락지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건 구속력이 있잖아요. 일종의 구속력을 갖는다. 이거를 어떤 걸 근거로? 근거법이라든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볼 때 종합적으로 보니까 판례는 이거는 확약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확약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라든지 또는 이 지정된 자를 변경하는 것 전부 다 뭐다? 이거 두 개. 지정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둘 다 행정행위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행정행위 한마디로 뭐다?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뭐 행정행위까지는 안 해도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면 판례는 언제나 그렇지만 행정이란 말을 학문적으로 쓰는 거지 어떻게 이건 판례는 학문적 개념은 아니니까 쟁송법상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판례는 얘기한다고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약하고 자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뭐 확약의 일종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확약은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이가 아니에요. 구속력이 없거든요. 확약을 믿고 내가 뭔가를 신뢰를 하면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그거는 신뢰보호라는 다른 논리를 가져와야만 보장받는 거지. 확약 자체가 신뢰보호다 그러면 안 돼요. 신뢰보호는 또 선신처임반비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판례가 되게 중요한 판례가 아닌가. 앞으로 이게 22년 9급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24년 또 마찬가지로 9급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빈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지 않을까 중요한 판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지문이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4번 자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 뭐 단 2문제 정도 어려운 거 뽑아라. 그 중에 한 문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날 좀 무거웠죠. 그래도 만우절 같은 월요일이지만 한번 웃고 지나가세요. 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실력 매일매일 조금씩 시나브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같이 가요.